자, 여러분 반갑고요.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거는 간밤에 뭐 저녁 때쯤 이제 나온 소식인데 최태원 회장하고 젠스랑 CEO의 그 치맥 회동이 또 한 번 있었다. 또 한 번은 아니죠. 사실 작년 11월에는 최태원 회장이 없고 뭐 세기의 회동 이래가지고 이재용 회장과 또 정의선 회장 또 이렇게 3자 치킨 회동 이후에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11월 달 이후에 삼성전자, 현대차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예, 그런 걸로 치면은 치맥회동 했더니 SK와 또 하이닉스 이쪽은 어떻게 될까? 그때는 끼지 못했는데 뭐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그렇게 들떨어졌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젠슨화광하고 만나고 나면 주가가 좋아지는 경험치를 작년 경주회담 앞두고 서울에서 한번 경험을 크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어제는 이제 HBM에 대한 양산을 설 연휴 끝나고 삼성에서 제일 먼저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료가 됐었는데 자 오늘은 또 SK가 여전히 수성을 갖고 있는 HBM 분야에 있어서 젠슨왕과 만나서 HBM4에도 여전히 한 60-70%대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라서 뭐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이슈들이 오늘 좀 주목받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막 입장하고 계신데 아이고 오늘은 많은 분들 오시기가 좀 어렵겠는데 자,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보니까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큰 재료가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우리 현대차가 되게 강하죠. 아침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오늘 현대차가 중심이고 현대차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 로봇주 있잖아요. 네, 좀 로봇주 쪽이 특별히 강합니다. 여기 보면 뭐 유진도 강하고 센 것들이 몇 개 지금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TXR인가 뭐 그것도 되게 강했던 것 같은데 뭐 등등 유진 등등으로 하고요. 지금 그거 말고 뭐 전고체 배터리에서 CIS라는 종목이 되게 강한 것도 있고 이제 현대차 강하니까 뭐 한원 시스템 또 현대 오토에버 이런 것들도 같이 강하고요. 오늘 제일 이제 요상한 종목이 대우건설일 거예요. 아마 어저께 실적 발표했는데 1조 이상 손해난 걸로 발표해가지고 마이너스 손실난 걸로. 그래서 오늘 원래는 되게 안 좋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도 가끔 했던 조선주의 빅베스라고 해가지고 왜 한꺼번에 부실 손해난 거 털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좋아진 예를 보다 보니까 오늘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누적적으로 쌓였던 부실 관련해서 한꺼번에 털자 이래가지고 이번 4분기 실적에 반영을 하면서 흔히 말해서 그걸 빅베스라고 하거든요. 예. 빅베스라고 얘기하는데 한꺼번에 그냥 다 털고 새로 시작하자 이건데 어쨌든 뭐 지난해 실적으로 다 잡혀서 어쨌든 나와 있는 거고 뭐 숫자만 보면 되게 안 나왔네 이럴 거지만 앞으로 그런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털고 나갔으니까 이번 분기부터는 정상적이야. 거기다 이제 원전 이슈까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대우건설은 지난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조선주의 빅베스랑 좀 비슷한 어떤 느낌으로다가 오히려 후를 털고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또 좀 보니까 전고체 쪽이 있네요. CIS 있고 또 한농화성 요런 것들 지금 NXT에서 강세거든요. 한 5분 정도 더 거래되면 이제 끝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본장에서도 리딩하는 종목군으로 지금 등장을 하니까요. 네. 자, 요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늦게 시작돼가지고 오늘 많은 분들 잔뜩 기대하고 계셨을 텐데 왜 방송 안 하지? 이러고서 딴 데 가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죄송하고요. 자, 지금 뭐 간밤에 미국은 초반에 약세였다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도 조금 안정이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4%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뭐 1-2% 정도씩 올랐고 야간 선물이 0.59 정도 올랐기 때문에 요즘은
되게 어제도 그랬죠. 야간 선물 딱 그 정도 수준만큼 오르던데 저거 대입해 보면 오늘 한 30에서 40 정도 사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그 정도일지 아니면 뭐 현대차가 오늘 끌고 나가면서 또 기대 이상의 흐름이 나올지 하는 수준이네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한 보합권 정도 예상 나오고요. 이 현대차가 한 3%에서 4% 올라가다 보니까 현대차 반개 회사들이나 아니 로봇이나 자율주행 섹터 있죠. 지난 그 12월 달에 현대차가 그 오르기 시작하다가 이제 1월 달 초반에 그 CS에서 아틀라스 공개되고 나서 이제 본격 상승이 나왔는데 글쎄 지금 이거는 관세 이슈랑도 좀 맞물려 있을 수도 있어요. 관세 부분이 이번 그 25% 올린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이제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새벽녘에 나온 거 보니까 뭐 우리 그 산업부 장관이 그랬더라고. 우리 노력이 좀 통해서 아주 관보 게재라든가 25%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3월 초라든가 요즘에 우리 지금 특별법 뭐 특위 같은 게 어저께 또 국회에서 구성됐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면 뭐 2월 말 3월 초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관세가 안 물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그런 거 때문에라도 현대차가 좀 반갑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걱정이 된다고요? 왜요? 걱정은 또 왜 하세요? 저도 지금 얼굴은 보란 듯이 그냥 약간 미소를 머금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간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제 개인적인 이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공론화하는 거는 절대 말도 안 되겠습니다만 진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일 내로 뭔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고 자 어쨌든 이 시간에는 오늘 내용과 시장의 초반 흐름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안 켜진 게 아닌데 방송 켜진 건데요. 방송 정상 정상 진행 중이에요. 자, 방송이 지금 안 보이시고 안 들리셔서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고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 방송 정상적으로 청취 중이신 걸로 맞죠? 방송 정상적 수신. 자, 한번 일신해 보는 의미로. 자, 지금 정상적으로 잘 보이시는 분들 몇 분만, 1번으로 한 10분만 선착순. 엄청 많이 누르시면 또 화면이 쭉 넘어가니까, 잘 보이시는 분들만 몇 분 해주시면 돼요.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연결을 잘못해가지고, 몇 분, 늦게 지금 연결이 됐습니다. 죄송하고. 자, 오늘은 우주의 대장주였던 하나솔루션이 웬일로 NXT에서 마이너스가 살짝 나 있네요. 우주는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인가. 오늘 뭐 이게 대척점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봐서는 현대차가 아무래도 대형주 쪽에서 제일 좋으니까 현대차가 올라가면 로봇하고 자율주행 쪽 요런 쪽이 제일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요? 뭐 그럴 것 같네요. 요쪽이 아무래도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좀 로보티즈도 한 5% 올라 있고 현대 오토에버도 8% 올라 있고 하여튼 뭐 흐름들이 그렇게 강하네요. 자, 일단 미국에서는 게임주가 의외로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광통신 쪽, 그 실리콘 포토닉스 요런 쪽 분야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리고 우주도 여전히 미국에선 달렸는데 오늘은 어저께 워낙 우주 종목들이 또 2, 3일 계속 달렸기 때문에 약간 초반에는 조금 또 차익 매물 좀 맞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히토류라든가 코인 분야도 약간 셌고 원전도 여전히 센 분야로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등극이 됐습니다. 자, 요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제가 어저께 수익 플러스 아침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주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어저께 빠른 상한가 들어간 거, 인텔리안 테크 어제 빠른 상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나노팀도 어제 초반에 마이너스였다가 장중에 또 20%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스피어는 조용했는데 오늘 세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한 7% 올라가던데. 예. 이런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뭐 미국에서도 계속 좀 강세군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셀 종목으로 이미 예고가 돼 있던 게 SK 이터닉스라든가 또 LG 이노텍하고 로봇 눈 만든다 그래갖고 자화전자가 있고요. 빅패스 대량의 그 손실을 한꺼번에 털어버린 대우건설이 어저께 시간에 NXT에서 좋았죠. 그리고 오늘 뭐 뉴스로 봐서는 최태원 회장과 젠슨왕 회동 얘기가 중심이 될 거라서 뭐 어저께 이미 올랐지만 DY, YC 또 한미반도체 같은 거 오늘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건 뭐 코스닥이 지수가 올라가기에는 당연히 2배 가까이 올라가는 종목인데 네, KQ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233740 예, 주목하실 만하고 오늘 전력기기 수주가 또 최고 수준이다라는 기사도 있었어요. HD 현대일렉, 뭐 LS일렉 이런 뭐 변압기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 좋겠고요. 그 오늘 리포트는 BH 가온칩스가 눈에 띄고 헥토 파이낸셜을 어제주 좋았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가장 좀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런지 오늘도 리포트 힘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문 기준으로는 한미반도체, 인텔리안테크, 뭐 DI. 근데 오늘 현대차가 출발하고 상당히 좋아서 뭐 유진로봇이라든가 로봇주들 상승세가 꽤 눈에 띄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미 강했던 앤데 그 대주전자재료라고 우주 쪽 기운이 있다 이렇게 또 요즘은 그 리포트에 로봇자 들어갈 때가 한창 인기였는데 요새 이제 오늘은 이제 로봇자 들어가면 또 인기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우주자가 들어가야 예, 리포트 힘이 있고 약발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보시면 예, 오늘 우주와 관련된 재료로 해서 대주전자 재료 뭐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8시 52분, 55분까지 이어갈게요. 오늘 리포트는 BH, 또 가온칩스, 대주전자재료 이렇게 이미 한 7시 반 정도쯤에 저희 회원분들 대상으로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8시쯤 시작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봤고 현재로는 대주전자재료가 한 5%쯤 올라서 주목을 팍 받고 있어요. 여기 지금 제목에 나와 있죠. 우주 진입 준비 중이다. 이게 그냥 2차전지 재료 이렇게만 돼 있으면 뭐 2차전지 흐름에 따라서만 움직일 텐데 이게 이제 그 태양전지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소재로 쓰인다 이러니까 이걸 그냥 우주로 확대한 거죠. 예. 그러니까 갑자기 태양전지 관련주가 돼버려가지고 강세가 어제부터 좀 시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재료는 뭐 TSMC 매출 이슈가 있고 MSCI 분기 리뷰 이미 발표가 됐을 것 같은데 뭐 편입된 것들 근데 이게 편입이 된 애들은 오히려 약하죠. 예, 그동안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편입되고 나선 좀 쉬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자, 어쨌든 AI 버블이 투자 경쟁으로 다시 승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반도체라든가 우주라든가 방산, 정치 테마까지 다양하게 오늘도 흐름이 나올 거고 아마 어제보다 지수가 더 세거나 이러진 않겠죠. 어제는 야간 선물이 4%좀 오른 거에 딱 맞게 수준이 나왔던 것이고 오늘은 야간 선물이 0.59니까 대입해보면 한 30포인트 정도 내외 정도의 출발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보합권 정도이고요. 현대차가 4% 올라가면서 오늘 뭐 제3세계 쪽에서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변동성 굉장히 큰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저는 약간 걱정되는 건 이게 시장이 막 계속 한 1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면 유지가 되는데 약하게 반등이 나오면 되밀리고 또 5300이 넘으면
차익 매물 맞고 이제 이럴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초반에 한 2, 30이든 3, 40이든 올라서 출발하게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맞고 있는 10시 정도 내외까지는 약간 보합권 흐름 정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차별적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분명히 있겠으나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아침 플러스 난 다음에 조금 숨고르기 국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현대차가 얼마나 또 달려주느냐에 따라서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섹터가 강하게 올라오면 뭐 어쨌든 지수가 커버가 될 거라고 보는 건데 저는 좀 삼성자 하이닉스 쪽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보면 물론 이제 최태원 회장과 젠순왕의 회동이 있기 때문에 뭐 SK 쪽 밸류체인 관련주들은 나름 좀 강할 것 같은데 어저께 올랐던 그 외에는 일반적인 반도체 오늘 1%좀 오르긴 했어도 약간 5,300 이상에서는 차익 매물 맞고 조금 흔들릴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주제였던 최태원 젠순왕 치맥 해동 HBM 쪽에 핵의 일 갖고 계속 싸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도 저 삼성전자 HBM 수혜주라고 해서 이게 거의 뭐 비슷비슷하거든요. 관련주들 있겠고 자 대만 쪽으로는 지금 미국이 전체 생산시설의 40%를 미국으로 옮겨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대만이 그러면 완전 거덜나죠. 왜냐면 지금 TSMC 미국 공장이 적자나면서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려 40% 정도를 옮기라고 하는 건 거의 뭐 죽으러 오라는 소리인데 근데 그거 안 하면 관세 100% 매긴다고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유사한 어떤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죠. 관세가 지금 25%로 뭐 올리니 많이 이러면서 왜 빨리 투자 안 하냐 이러고 앉았는데 근데 이제 대만이 기여하는 건 반도체고 우리는 뭐 다른 거 미국이 필요로 하는 원전이든 방산이든 조선이든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다양하게 뭐 베네핏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뭐 무리하게 주장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시세 쪽으로 한번 가보죠. 네. 네, 지금 초반 시세 예상들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보합권 정도 흐름이고요. 예. 음, 조금 약세로 나온 애들도 있고, 네. 자, 지금, 네, 일단 초반에는 뭐 제가 매매하는 것들도 그렇고, 하여튼 뭐 매매 위주로 좀 집중해서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현금 잔뜩 늘려놓고 했던, 지금 뭐 예상 지수는 한 3, 40 정도 플러스급 정도에서 일단 출발하는 걸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어저께 강했던 섹터 쪽에서는 사마 페인트는 오늘도 뭐 강세가 한 7, 8%쯤은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인텔리아는 아침엔 좀 강세였는데 지금 마이너스로 좀 돌았네요. 어저께 뭐 상한가까지 친 거 치고는 별론데. 예. 네, 지금 로봇주 움직임이 제일 밖으로 보면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시장은 한 3, 40을 넘어서 한 50포인트까지 오늘
기대보다 현대차 계열 쪽이 워낙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출발은 무난하게 전고점 부근까지 일단 확대되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플러스 50 정도면은 네, 바로 5353. 와, 지수가 5353이에요.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지금 띄고 있는 것으로. 아, 제가 오늘 잡으려고 했던 종목이 날아가 버렸네요. 아, 시가에 좀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예, 생각보다 그 몇 호가 좀 튀는 바람에 못 잡고 지금 호가가 올라가 버렸어요. 예. 아, 이거 어떡하지? 예. 조금 기다려 봐야죠. 예. 네, 지수는 한 40포인트, 코스닥은 한 7포인트, 요렇게 좀 안정적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무난하게 출발했고요. 예. 음? 네, 지금 한 50포인트 정도의 코스닥 9포인트, 예, 뭐 무난한 출발했는데 삼성전자의 흐름은 네, 뭐 삼성 하이닉스 보합 정도 흐름에서 약간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 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네, 방금 정정을 해서라도 약간 좀 사봤는데, 예, 이따 흐름이 좀 좋아지면, 예, 좀 공개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아까 이슈로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변압기 관련된 그 뭐 수주 잔고가 이제 엄청나다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랬는데요. 오늘 좀 굉장히 좀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네, 지금 역시 뭐 산열전기 비롯해 갖고 현대일렉, LS일렉 이런 거 좀 무난하게 일단 가격대 형성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마 페인트가 뭐 19%까지 올라가네요. 굉장히 세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진 로봇도 두 자릿수 강세 예,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대주전자재료도 오늘 뭐 무난하게 예,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진 로봇, 사마 페인트, 대우건설. 와, 대우건설이 오늘 역시 그 빅베스라 그래서 예, 수익 그 손해난 거 한꺼번에 이제 털어버렸다 이거죠. 이 이슈로 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모형도 흘러가고 있고 재룡전기는 뭐 어떻게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온 게 아마 이유일 거예요. 예, 실적이 좀 안 나와가지고 어저께 그 NXT 애프터마켓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오늘 두 자릿수들이 꽤 있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예, 이터닉스는 좀 별론데 자화전자 또 대우건설 뭐 유진로봇은 어저께 NXT 시장보다 훨씬 강하죠. 어제 한 4%에서 3, 4% 정도 올랐던 애들인데 지금은 뭐 10%대 중반 정도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여러 개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야, 초반에만 좀 올랐다가, 예, 마네. 예, 얘기 부끄럽게. 예, 좀 하이닉스는, 네, 역시 젠순항과의 미팅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강하게 올라가는 게 뭐 너무 당연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예. 음, 네, 지금 아침에 조금 연결이 불편하셨을 텐데도 네,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자, 지금 현재도 한 570분 오셨습니다. 평소대로면 한 2, 300분 더 오셔야 되는데 잠깐 미스가 나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같이 동시에 해주고 계시진 못합니다만 이따가 또 9시 반쯤 되면 많은 분들께서 또 합류해 주실 거라고 믿고 보겠습니다. 자, 네. 사마 페인트가 어제 뭐 하나솔루션하고 같이 뭐 한다고, 그 태양전지 쪽에 들어가는 뭐 도료라든가 이런 쪽 관련해서 흐름이 있더니만 오늘 굉장히 셉니다. 지금 한 20%대까지 올라가 버렸고 대우건설도 세고 유진건설 또 현대차 세니까 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거 당연히 세고요. 예. 네, 지수는 조금 더 현대차 그러니까 현대차는 현대차대로 좋은데 지금 하이닉스가 아까 NXT에서는 약간 뭐 부진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본장 와가지고 더 강화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인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전부 다 사는 쪽으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요. 그죠? 예. 개인이 아침부터 팔고 있고 개인은 제 얘기 잘 들었네. 아침에 5,300 넘어서 뭐 3, 40 올라서 출발하니까 팔자 이런 쪽으로 예, 행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잘하고 계신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침에 이렇게 대바람부터 열심히 팔고 계십니다. 예. 자, 이러니까 지수는 조금 더 신을 낼 것 같은데, 저는 좀 조심스럽게 보기에 오늘 좀 초반엔 강세일 것 같은데, 후반 돼서는 약간 좀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오늘 리포트로 말씀드렸던 거 BH, 아까 NXT 초반에는 요거 마이너스였거든요. 플러스로 전환돼가지고 강세로 좀 전환이 됐고, 가온칩스가 조금 안 올라가고 있는데 뭐 대주전자재료는 무난하게 흐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마페인트는 어제 하나솔루션하고 엮인 재료에다가 또 그 뭐 경영권 분쟁 이슈까지 있어가지고 뭐 이럭저럭 하다 보니 또 강세군으로 등장이 된 것 같은데요. 초반에 아주 강합니다. 26%까지 뭐 상한가 안 가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인데요, 지금.
어우, 예, 사마 페인트는 거의 상한가가 일보 직전이네. 어제 보니까 확실히 왕중왕전 하는데, 이게 공격적인 그 종목들 대부분 많이 담더라고요. 보니까 초반부터 아주, 예. 오늘 관련해서는 이거 담으신 분 성과가 지금은 뭐 제일 좋겠네. 예. 어제 보니까 2명인가 있던데, 예. 저도 어제는 뭐 나름대로 그 선전을 했죠. 유니 테스트라든가 나노템 같은 종목 가지고 나름대로 선전을 해가지고 어제 하루치만은 1등이었는데 뭐 지금 아직 6주 정도의 장정이기 때문에 뭐 초반에 아예 뒤처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뭐 7, 8등 하지 않고 견디고 있으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잘 듣고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질문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질문 좀 올려주시고요. 그 종목 질문 직접적인 거 말고, 어제 하루만 1등이에요. 첫날인데, 이게 첫 끝발이 개끝발인지 아니면 시작이 반인지 모르겠지만, 종목 직접 질문 사양, 종목 어떻게 될까요? 뭐 살까요? 말까요? 이런 질문은 하지 않으시는 걸로. 사마 페인트는 뚫어버렸네. 확실히 끼가 있어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어떻게 보면 더 자극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더라고요. 어저께 샀던 벤처 캐피탈 회사는 뭐 나름대로 성과가 좀 있네요. 그리고 헥터 파이낸셜도 아침에 잠깐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플러스로 확 돌았는데 역시 그 코인 결제 쪽 이런 쪽으로는 좀 유망하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헥터 파이낸셜이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수는 지금 코스닥은 뭐 이렇게 살리겠다 그러는데, 아까 9포인트까지 나다가 지금 마이너스 났죠. 제가 약간, 뭐, 코스닥이 먼저 마이너스라서 그런데, 약간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아침에 좀 달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마이너스로 바뀔 것 같은데, 이제 우려가 약간 있죠. 지금, 뭐, 외국인들은 이제 코스닥은 좀 팔고 있고, 기관만 사고 있는데, 기관이 사는 데가 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금융투자란 말이에요. 금융투자가 거의 기관 매수의 대부분인데 잘 아시듯이 뭐 기관 금융투자가 다 ETF잖아요. 이쪽이기 때문에 기관이라고 딱히 하기도 좀 애매하죠. 이제 아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게 금융투자가 기관이 아니란 걸 이제 웬만한 분들은 알고 계시니까 결국은 기관과 외국인의 뭐 개인과의 싸움이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개인과 또 다른 개인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레이저셀도 꽤 움직이네. 자, 사실 어저께 화면에서 제가 어제 편입하거나 뭐 갖고 있는 종목들이 이게 다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이할 것도 없는데, 제가 지금 어저께 뭐 자료화면 보니까 나오던데, 오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분위기 좋은 게 그 DSC 인베스트먼트라고, 예, 그 퓨리오사가 만약 이제 코스닥에 상장한다 그러면 최소한 한 연상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 종목이 지금 나름대로 좀 강하고요. 예, DSC 뭐 오늘 밤 되면 또 어차피 발표되니까. 그리고 나노팀에 대해서 이 두 개 종목 정도 지금 주력으로 삼고 계속 좀 매매를 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DSC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퓨리오사가 분명히 코스닥으로 상장한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한번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잘 되면 좋죠. 예. 어이구, 네, DSC가 막 올라가는데? 야, 어저께 편입을 좀 하길 잘했네요. 예. 이게 그래도 도움이 좀 되네요. 예, 많이 올라가니까. 예. 어제 제법 그래도 이게 비중의 문제인데, 이게 사실 뭐 올라가는 거 있는데, 많이 들어가냐 아니냐 이 차이가 좀 크죠. 어차피 이제 계좌 수익률 싸움이니까, 될 것 같으면 비중을 좀 실어주는 게 좋은 거고, 예. 예, BH 오늘 흐름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분위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DSC는 지금 막 강해지고 있는데 퓨리오사 이슈에 딱 맞죠. 예, 2대 주주니까요. 지분이 2대 주주라서 약 10% 정도 갖고 있는데 퓨리오사가 이번에 한 7천억 정도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만큼 조달해서 만약 성공을 하게 되면 2조 가치예요. 2조. 퓨리오사 2조 가치 가능성 이게 있으니까 2대 주주가 DSC니까 얘가 10%거든요. 지분이. 예. 그러면 한 2천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투자 몇 년 전에 들어간 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조금 넘는 걸로 아는데 100억 넣어가지고 2천억이 됐다. 거의 뭐 그 미래에셋 증권이 스페이스X 투자해서 뭐 10배 가치 됐다. 이런 거랑 뭐 견줄만 하지 않습니까? 만약 퓨리오사가 뭐 상반기 내든 어떻게 돼서 지금 어쨌든 국내 그 코스닥 업그레이드 정책에 따르면 좀 대여급 좋은 회사들을 코스닥에 많이 집어넣으려고 아마 정부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타겟이 될 수 있는 일반은 제가 봐선 DSC 인베스트가 갖고 있는 퓨리오사가 될 확률이 높죠. 대통령도 그 관심을 많이 가졌던 기업이기도 하고 또 상징성도 있고 그 메타의 1조 2천억 제안을 뿌리치고 뭐 자립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한 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꽤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도드라진다고 하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좀 상황을 좀 봐야겠죠. 아직 뭐 무조건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야, 어저께 강했던 지금 레이저셀을 새벽녘에 이거 한번 살까 말까 생각하고 있다가 안 샀더니 무진장 올라가네 이거. 레이저셀도 어저께 첫 상한가 들어가. 근데 저는 이거는 수익률 계좌 편입을 못하는 게 사이즈가 이게 1,000억이 안 되면 저희는 못 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은데 오늘 거의 40% 어제랑 오늘 합쳐서 45% 50% 가까이 올랐는데 500억이 안 돼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이건 편입을 못하죠. 1,000억이 넘으면 차라리 해보겠는데 1,000억이 안 돼갖고 편입을 못하는 비운의 종목이에요. 되게 탐은 나는데 편입을 못해. 자, 지금 제가 대우건설 20%까지 올랐네요. 그리고 오늘 결제 쪽은 헥토파이낸셜이 중심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좀 일부 올라간 애들도 있고, 어저께 되게 세던 IMT도 오늘, 어저께 센 애들이 오늘도 그냥 세네, 대부분. 예. 삼표 시멘트는 조금 내려갔네요. 예. 약간, 좀 역할이 끝났다 이런 느낌으로 반대적인 움직임이 나옵니다. 대우건설은 빅베스 했다 그래갖고, 야, 부실 떨어뜨린 게, 이게 그 조선주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주가 몇 년 전에 막 조단위급의 그 부실을 한꺼번에 떨어놨단 말이에요. 한 몇 년 전에 이제 저가 수주 받으면서 굉장히 손해를 몇 년 동안 이제 막심하게 보고 있던 걸 한꺼번에 떨어냈다고요. 그러고 나서 공교롭게 이제 조선업이 물 들어오면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대우건설도 이제 똑같은 길을 갔다 보니까 DSC를 아라비아 숫자로, 예. 웬 놈의 아라비아 숫자야 또. 예. 아라비아 숫자요? 되게 낯설다. 예. 아라비아 숫자라고 쓰는 사람도 있네. 예. 그냥 숫자 아니 숫자. 굳이 아라비아 숫자? DSC 인베스트먼트가 코드명이 저도 뭐 외우지 못하는데, 아, 이거 한참 기다려 나온다고. 제 컴퓨터는 하도 느려 터져가지고. 아유, 모르겠다. 이거 안 보이냐? 어머어머. DSC인데. 예. 잠깐만요. 제가 불러드릴게. DSC가 241520이네. 241520. 예. 241520. 예. 러시아가 재건한다고요? 러시아도 재건해야죠. 근데 일각에선 러시아가 이번에 여름 정도에 금융위기 올 거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예. 지금 뭐 반반인데 제가 봐선 되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 그러니까 뭐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사실 우크라이나도 뭐 거의 망했지만 서방 세계가 다 도와주면서 꾸역꾸역 이제 뭐 재건을 또 꿈꾸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 예, 러시아는 누가 재건을 도와줄까 하는 거죠. 없을 거 아니에요. 혼자 지금 괴롭지 솔직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꽤 있긴 있어요. 야, 이거 DSC 완전히 날아가 버렸네요. 네. 방금 말씀드릴 때보다. 예. 241520 아니에요? 241520인데? 예. 네. 자, 오늘도 뭐 1등은 놓칠지 모르겠지만 꽤 상위권에 있겠는데요. 오늘 DSC가 역할을 해주면서 지금 막 날아가잖아요. 예. 야, 이거 DSC 엄청난데? 네, 오늘 덕분에 아주 계좌가 황홀해졌습니다. 예. 10%가 넘었어? 수익률이 어제 4.7%였는데 얘 덕분에 지금 10%가 넘었네요. 예. 10%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긴 하다. 예. 네, 자 현재 왕중왕 이따가 뭐 수시로 변합니다. 예. 왕중왕 플러스 10%. 네. 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훌륭하네요. 예. 어저께 4.75였으니까 4.75 어제 이렇게 맨날 늘어나면 너무 좋겠죠. 예. 근데 뭐 맨날 이럴 리야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성원과 또 저희가 이제 매사기를 갖고 조금 남다르게 이번에 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한번 꼭 1등을 노리겠다 이건 아니지만 8명 중에 사실 제일 기대감이 없는 게 저거든요. 왜냐하면 시즌3에서 3등 했기 때문에 전체 등수로 보면 제가 꼴찌예요. 예. 왜냐하면 시즌 1, 2, 3에 이제 1, 2, 3등까지인데 한 분은 이제
약간 딴 쪽 가서 일을 하셔가지고 8명이서 하는 건데 제가 뭐 기대값이 제일 낮죠 사실. 네. 자, 어쨌든 뭐 아직 장기 레이스입니다. 이게 3월 20일까지 하는 장기 레이스인데 뭐 갈 길은 멀어요. 아직 멀었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예, 앞쪽에서 달리고 있었으면 좋겠죠. 저도. 예. 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함께 무럭무럭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고, 네, 제가 가끔 여기 뭐 어차피 전날 저녁 때 그 방송을 통해서 전부 포트폴리오가 거의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쳐다보시면 뭐 알고 계실 테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가끔 공유 드리고 또 같이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뭐 해보실 수 있는 기회라면 기회죠. 이런 것들 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방금 10%라고 자랑했더니 9.3%로 줄었네요. 1,600원까지 갔다가 이제 1,200원대로 내려와가지고 예, 많이 줄었습니다. 좀만 방심하면 금방 줄어요. 이게 사실 막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 뭐 잘 날아가면 잘 팔고 이런 것들이 병행돼야 되는데 이게 좀 16%좀 올라가면 느낌이 그렇잖아요. 와 이거 오늘 잘하면 상치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사실 매매를 잘 안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꽂는 경우도 많고 예. 자, 지수는 어때요? 제가 약간 뭐 우려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60까지 올라가다가 2차 전지 쪽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방산도 그렇고 조선주 조금 약하네요. 예, 지수가 상승폭이 한 반 정도로 줄었어요. 예, 엄청나게 위협적이진 않은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5,300 그 넘어서 한 중반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예, 차익성 매물들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아, 유진 로봇 잘 간다. 얼마 전에 유진 로봇이 대장 역할 하면서 갔죠. 근데 이런 것들 흐름을 끌고 가네요. 예. 대우건설도 20% 이상 크고 오늘 전고체 배터리 뭐 나인테크 이런 것도 20% 올랐고 네. 그 현대가 쪽 이제 범현대가 쪽의 막내라고 소위 불리는 오늘 한온 시스템이 거의 9% 10% 가까이 오른 것도 되게 특이합니다. 예. 가만히 있어봐. 이거 원래 얘가 올라가면은 지금 DSC가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얘가 사실 올라가면 원래 퓨리오사 이슈로 간다 그러면 이제 포바이포 같은 것도 같이 올라가 주는 게 원래 맞긴 맞는데 그만큼 반응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포바이포라고 원래 지난번 퓨리오사 이슈 나올 때 이제 가장 비즈니스적으로는 이제 협력 관계다 이래갖고 되게 좀 주목을 받았던 회사였죠. 예. 왜 이렇게 느리냐. 네. 메모리 기증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니면 그래픽카드 내지는. 예. 뭐, 어쨌든 얘는 5% 정도 올랐는데, 최근에는 좀 내리는 추세였다가, 예, 오늘, 마이너스도 살짝 있었는데, 지금 7%까지 간 거 보니까, 이게 이제 DSC 막 올라가면서 그런 효과들이 같이 좀 느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뭐 언제 코스닥으로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게 지금 일정이 추진되다든지 이런 건 없고 최근에는 오히려 그냥 7천억 정도 자금 조달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냥 2조 원에 가까운 가치 인정을 받게 될 수 있다. 이게 뭐 재료가 될 수도 있겠죠. 예. 어,
예, 저 자주 얘기 안 드리고, 예. 뭐, 근데 상관없어요. 예. 저는 뭐 이슈가 될 만하거나 자료가 될 만한 거 뭐 제가 간섭받는다고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에 대해서 제가 편입하더라도 이게 뭐 편입 단가 당시에 들어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게 뭐 동시에 이거 제가 동시에 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제 뒤늦게 따라 붙으셔서 굉장히 고점에 잡으시면 의외로 물리실 수도 있죠. 근데 잘 판단해 보시고 근데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애들을 초장에 공략한다 이런 느낌이라서 그렇게 뭐 과다하게 막 끌고 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예. 지금 이슈가 있는 것들 위주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나노팀 같은 거 마이너스에 잡았거든요. 그리고 장중에 뭐 20% 가까이 올라가고 이랬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잘 잡으면 그리고 뭐 저희 회원들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대회에 나가서 이거 뭐 야간에 공개되는 건 그날 있었던 것들을 후행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 그대로 답습하시면 뒷북 잡기 딱 좋죠. 왜냐하면 그날 낮에 있었던 일들을 저녁에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템포 늦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좋을 때가 있고요,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뭐 들어간다고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좀 배려 내지는 고민하셔갖고 추정 여부는 여러분들의 판단을 가지고 잘 좀 따라오시거나 아니면 멈추시거나 이건 진짜 뭐 각자 의지지 제가 여기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릴 뿐 여러분들께서 뭐 똑같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요 드리는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것 뿐이에요. 예. 이 시간대가 특히 제가 이게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매매는 뭐 몰래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러고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말이 좀 섞일 수밖에 없죠.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라고. 자, 오늘 글쎄 지금 지수는 뭐 제가 봐서는 어쨌든 약간 좀 역시 5,300대 이제 중반 정도까지 온 다음에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내포돼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오늘 우주나 이런 쪽도 좀 쉬어가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지금 보면은 약간 퍼렇죠. 예, 지수는 분명히 미국에서 올랐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 같아서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지수가 약간 좀 조정 모드로 나올 수 있다. 근데 조정이란 게 이게 무슨 마이너스 100이 나오고 이래야 조정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플러스 100 정도를 우리가 요새 그 기대값을 갖고 있잖아요. 맨날 시장에서 워낙 튀어오르는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들고서 오셔갖고 뭔가 투자하는 데 따른 이제 기대 리스크랑 기대 수익에 대한 변동성들이 지금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볼 수도 있지라고 생각은 잘 안 하시는데 어쨌든 내가 돈 싸들고 이렇게 높은 장에 왔으니까 기대 수익이 엄청나게 높죠. 근데 어저께 그 피터 린치의 말처럼 내가 뭘 샀으니 무조건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한번 큰 하락이 그런 생각을 고치는 치유의 어떤 뭐 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왔으니 무조건 올라갈 리야 있겠어요? 잘 들어와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종목 놓고도 뭐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올라올 때 초기부터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000원에 사면서 지금부터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샀을 때 이미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올라온 궤적 다음에 조금 더 오버했다가 미끄러질 수 있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걸리게 되면 결국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항상 좀
예, 어렵고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근데 그건 또 아이러니하게 초장에 뭐 바닥에 있는데 막 들어와야 돼 이렇게 또 주장도 잘 안 하잖아요. 그때는 조심스러우니까 세게 얘기 안 하다가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다 그렇죠. 바닥에 있는데 얘기하면 그 인기 있습니까? 누가 거들떠나 봐요. 얘기 안 하니까 뭐 그런 얘기 잘 안 한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돼서 올라가서 어느 정도 궤도에 타면 이제 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이 유닛 테스트 역시 대단하네요. 아까 2만 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오히려 지금 VI 걸려가지고 24,000원까지. 우와, 어저께 제가 이거 무려 이제 제 계좌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이드 계좌가 있고 이번에 수익률 참여하는 계좌가 있는데 어제 가이드 계좌 기준으로 이 종목을 거의 풀로다가 담아놓고 있었거든요. 40%. 예, 그랬다 어제 좀 오르길래 대충 2만 원 근처에서 다 팔았는데 야, 그러고 나서 20%가 올랐어요. 예, 엄청납니다. 예. 팔고 올라가는 건 왜 이렇게 잘 이번에도 법칙이 아주 제대로 통하고 있습니다. 예. 팔고 날라가 이런 거 예, 아주 정확해요. 유닛 테스트 2만 원 밑에서 다 팔아버렸더니 하루 사이에 20%가 올랐다. 근데 좋은 종목이니까 제가 잔뜩 갖고 있었겠죠. 40%나 갖고서 노렸던 거는 사실 얘가 이제 태양전지에 대해서 뭐 머스크나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은 별로 안 들지만 중국 업체다 찾아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뭐 나름대로 그 업계 쪽에서 보면은 태양전지 그 고효율 태양전지 쪽에 있어서 그 프로테이지를 굉장히 따지던데 뭐 그런 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그 비율을 갖고 있다고 해서 태양전지 상용화되면 좀 그 페브라스카이트인가요? 예, 그쪽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겠다 싶어갖고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예, 제대로네요, 제대로. 예, 오늘 제대로 아주 움직임이 어제 오늘 이틀 정도 아주 신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익 기대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깨져버리는 선이 나오면은 특히 잘 가던 애들이 5일선 깨면은 일단은 주고서 예, 보셔야죠. 여러분들이 추세가 어디까지 인용을 할 거냐의 문제가 물론 있는데 저는 계속 꾸준히 한 45도 각도로 올라가던 애가 5일선 깨지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뭐 얘는 아직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예. 아, 이 똑같은 분이 물어보신 게 아니구나. 예. 서부 T&D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정적인 자산 가치 그리고 자산 재개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갖고 있을 만한 아직도 저는 뭐 더 오를 것 같아요. 2만 원 이상 좀 한번 본 다음에 나오는 게 맞겠고 야 이게 그 화학연구원에서 기술 이전 받은 그 태양전지 관련된 기술을 이전 받은 회사가 두 회사거든요. 하나는 유니테스트고 하나는 LK캠인데 둘 다 지금 날라갔네. 근데 LK캠은 소재 쪽이고 유니테스트는 약간 장비 비슷한 건데 소재가 더 강하네. LK캠이 요새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결국은 오늘도 올라가는 거 결국 뭐 지수가 보합권이 되든 뭐 어떻게 되든 중심으로 살아있는 섹터들은 여전히 뭐 빛을 발하고 있는데 자 오늘도 뭐 그림 자체는 결국 로봇하고 전고체 지금 전고체도 약간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로봇 쪽 또 대우건설 뭐 태양광 쪽 여전히 지금 태양광도 보면 유니 테스트 그리고 LK캠 요거 위주로 해서 지금 강세가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요런 게 좀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솔루션은
이미 좀 많이 달려서 그런지 오늘은 좀 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또 오후에 오를지도 모르죠. 그리고 어저께 이마트 같은 거 좀 셌는데 오늘도 세네요. 그 뭐 새벽 배송에 대한 이슈 가지고 계속 좀 있어요. 이게 뭐 이제 쿠팡이 거의 전유물처럼 누렸던 부분인데 제한적으로 해서 나머지 업체들도 지금 뛰어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소비자들한테는 이로울 수 있겠는데 어찌됐든 그 이슈가 살아있다 보니까 이마트 같은 거 강세가 좀 나오는 게 그런 배경으로 좀 판단이 들어요. 네, 자 지금 대우건설은 뭐 20%대 중반까지 지금 가고 있고 카카오 계열 쪽에서 카카오뱅크 움직임이 좀 눈에 띄고요. 화장품은 좀 조용하네요. 어제는 좀 오른 애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변압기 쪽도 뭐 LX 일렉이랑 현대 일렉은 강한데 산일전기, 일진전기는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어저께 리포트 종목이었던 CP 시스템 오늘도 로봇주로 분류돼서 삼성전기 어제 이맘때 얘기 들었을 때는 별로였거든요. 근데 후반에 들어서 한 7%까지 올라가고 이랬는데 어제 오늘도 역시 MLCC 그 부족이라는 이슈가 뭐 하루 사이에 해결이 됐을 리가 없으니까 그죠? 연속성이 좀 나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주는 뭐 조용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전진건설 로봇이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뚜렷하진 않습니다. 뭐 계속 지금 뭐 그 이란 쪽도 뭐 일촉즉발이다 이런 이슈도 있지만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쪽도 뭐 3자회담 이번에 미국 와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일단은 진행은 되고 있는데 결론은 아직 뭐 났다고 보기 어렵죠. 요거 이번에 완전 초급 등주 중에 하나가 요 BL 판텍인데 이거 어저께도 마이너스 나다가 끝에 뭐 20몇 프로인가 오르고 끝났더라고요. 하여튼 요물이에요. 이거 건들면 안 되는 종목이긴 맞는데 이번에 올라온 게 진짜 이게 300원 올 초에 300원 하다가 지금 7,000원 하고 있으니까요. 야, 진짜 많이 오른 종목입니다. 근데 뭐 장중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죠. 지금 이게 위쪽에서 3일 전에도 한번 이게 거의 상한가 출발했다가 뭐 하한가 거의 갔다가 이렇게 막 움직임이 있었는데 뭐 매매하시거나 건들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 절대 아니 이런 뭐 고공권까지 세게 오른 종목은 뭐 웬만한 사람들은 건들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10배 이상 최근에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잘 유지될 거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는 않는단 말이죠. 자, 9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세는 아침에 초반에 불을 뿜어주는 것처럼 이제 그 가격대들이 좀 형성이 됐고 초반 지수는 뭐 60포인트 정도까지 올랐다가 코스닥부터 약간 바람이 빠지는데 알테오젠도 그렇고 삼성전 지금 뭐 바이오 계열 쪽이 조금 안 좋고 또 반도체 소부장들도 좀 별로예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5%나 빠지고 있고 자 그럼 반도체 소부장들 전반적으로
울긋불긋하다기보다는 약간 푸르틱틱합니다. 예. 푸른 부분들이 조금 더 많죠. 훨씬 한 70% 이상은 한 80% 가까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냥 명맥만 보합이다, 뭐 뻘건불이다 이거지. 약간 뭐 보합 이하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현대차도 아까 NXT에서 4%대 나오던 게 지금 2% 중반 정도 흐름이라 일단 뭐 1, 2, 3등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인데 각각의 추세와 어떤 방향성이 조금 어그러진다라고 하면 지수는 약간 이제 그러니까 하도 100포인트를 요새 많이 봐서 2, 30 정도면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해 보이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이고, 뭐 이렇게 되게 안 가네, 이런 거. 사실 평소대로 보면 30포인트만 해도 상당히 잘 올라가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도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이 약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100 정도, 200 정도 안 움직이면 굉장히 섭섭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또아리를 들게 되면 큰일입니다. 예. 이 변동성 이렇게 막 위아래 가는 것만 좋아하시다가 이게 사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이렇게 지수가 뭐 3% 올라갔다 3% 빠지고 그 이상쯤 모양들이 나오고 이런 거 진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뭐 많이 좀 현실화돼 갖고 나오는데 자주 있거나 오랫동안 유지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높이가 이렇게 크게 막 움직일 때 물론 그 변동성을 제대로 웨이브를 타면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게 사실 자칫 보면은 눈 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눈 버린다. 예. 막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평온해지거나 보합 정도장이 며칠 되면은 되게 짜증 난다고요. 예. 왜 100포인트 안 움직이지?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주의가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단련이 막 이런 쪽으로 됐는데 안 움직이면 그때 이제 내 그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미끄러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설이 끝나고요. 예. 설 끝나고 갑자기 달라질 건 아닐 것 같은데 설 지나고 나서 이제 2월 말이니까 제일 관심 맡게 되는 건 이제 어닝 시즌도 끝나고 예, 보게 되면 당연히 로봇주가 가겠죠. 예,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쯤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게 일정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뭐 로봇주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예, 로봇주 재부상 가능성이 높죠. 노란봉투법 시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 정도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DSC 인베스트먼트가 신고가를 냈습니다. 20%까지 올라가면서 네. 자, 하다 보니 바람 잡네요. 제가 바람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기대 이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예, 잘하면 진짜 상한가 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면 시원하게 예, 계좌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어이구, 예. 제가 가끔 참고하는 영웅문의 0198 화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인데요. DSC가 지금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조회를 많이 하면 올라가는 건데, 1등으로 지금 등극을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어제부터 무슨 첨단 소재 이름 붙은 애들이 돌아가면서 센데, 어제는 뭐, 이녹스 첨단인가 그게 되게 셌던 것 같은데, 오늘은 대진 첨단 소재라고, 25%나 올라 있네요. 예. 상당히 세게 올랐다. 진짜 세다. 예.
네, 뭐 근데 팔고 나서 감사하다고 하세요. 네. 저는 팔기 전에 올라가니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진짜 질색팔색으로 싫어합니다. 예. 매매 수익을 거두셨거든 그때 고맙다고 하시든지 그러면은 감사하다고 하셔도 되는데 매매 수익을 끝내지 않고 그냥 지금 평가가 좋아지고 있어요 뭐 날라가요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걸 아주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제가 좀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그런 팔지 않고 공시사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예. 매매를 끝내고서 얘기를 하세요. 네. 자, 9시 51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뭐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오늘 그럼 시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느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르면 현금 관리 대응 필요하다.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는 시장이니까 오늘 5,300대 이상으로 이제 쭉 한번 올라가는 장이 나올 수 있는데 초반에 이럴 때 조금 현금 관리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시장은 아마 설 전에는 글쎄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 말 그대로 신고가를 내면서 뭐 5,400 이상으로 갖다 놓고 끝날 거냐 아니냐의 어떤 그 이분법적인 질문이라고 하면 저는 안 그럴 것 같다라는 거에 한 표거든요. 예. 상대적으로 좀 5,400은 안 넘을 것 같은데 이거에 한 표 드릴 것 같아요. 예. 뭐 설 연휴 지나면 근데 설 연휴 지나고 아니면 제 생각과는 반대로 지수가 꽤 올라서 이제 뭐 그러니까 설 전이라는 게 이게 뭐 의도한 바는 아닌데 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듯이 설 연휴 때 이 그 민심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방선거 앞에 긴 연휴가 거의 없다 보니까 6월달 가는데 이게 가족들 모이면 그 만들어지는 어떤 그 이미지나 분위기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꽤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는 재료라고 보니까 사실 설 연휴 전에 시장이 박살나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의도적으로라도. 아니면 더 띄워놓고 뭐 요새 이제 연기금 동원해가지고 코스닥 비율 높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예,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감안해 보면 뭐 크게 밀릴 장도 아닌데, 여기서 이제 올려놓으면 더 한 템포 올려놓을 수도 있죠. 뭐 5,400까지 만들어 놓고 끝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조금 분위기가 더, 이번에 5,300 한 중반대 정도는 훌쩍 넘을 거면, 미국에서 한번 모멘텀이 나와서 한번 다우가 뭐, 한 5만 한 1,000대 넘어가든지 이렇게 상황이 만들면, 설 연휴 전에 그냥 바짝 올려놓고 끝내자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과거에라는 말이 요새 안 통하는 장세긴 하죠. 뉴노멀 장세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 어땠네 이런 게 사실 별로 그렇게 먹히지 않는 장세인 거긴 한데 항상 보면 설이라든가 추석 연휴 그 전후가 시장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계속 좋아서 뭐 설 연휴 요새 뭐 설 연휴 때 돈 써야지 이러고 3일 전엔 팔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거에 뭐 때 타실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고 뭐 제가 봐선 설 전까지 굉장히 좋으면 설 끝나서는 약간은 좀 왠지 모르게 조정 모드가 발동될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그런 주의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어닝 시즌 끝나고 보면 항상 주목할 만한 건 의외로 지금 이제 알테오젠 이슈라든가 뭐 ABL 이슈 때문에 이제 바이오가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것들 좀 있고 로봇이 이제 실적 시즌 때 조금 고개 숙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3월 초에 그런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그리고
뭐 관세 이슈가 만약 3월 초나 2월 말에 해결이 돼서 다시 뭐 25%안 매기고 그냥 끝났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네,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로봇주라든가 자율주행 쪽 이런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DSC 올라갈 때 한번 보여드렸죠. 4x4도 올라갈 수 있다. 아까 5% 4%였는데 지금 15% 됐어요. 4x4. 네. 4x4도 올라가잖아요. 4x4. 네. 그게 다 결국은 퓨리오사랑 연결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수는 뭐 코스닥이 약간 현재 마이너스가 뭐 아주 살포시 나 있는데 이 정도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 뭐 마이너스 났으니까 코스닥 뭐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코스닥은 지금 이제 막판에 한 2, 3분밖에 안 남았는데 결국 정부의 의지는 지금 거래소를 코스닥을 따로 떼어내가지고 약간 지주회 사격으로 만들어서 코스피랑 코스닥하고 따로 놀자 이건데, 코스닥을 지금 어쨌든 3천이라고 하는 기치를 이제 내세웠으니까 결국은 3천을 만들려면 있는 애들을 펌프질 하든지 아니면 안 좋은 애들 많이 내보내고 좋은 애들로 채워놓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후자가 더 제가 봐선 더 그럴싸한 거죠. 예. 코스닥이 지금 있는 애들의 구성을 가지고 연 합쳐서 10몇 조밖에 못 버는 애들을 잔뜩 심어놓고 이걸 가지고 하이닉스급의 지금 시가총액이 나오는데 이걸 3배쯤 올리자라고 하면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애들 뭐 다 이익이 나게끔 다 고치는 것도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는 게 당연한 순리예요. 그렇게 치면 오늘 제가 DSC를 말씀드리지만 벤처 캐피탈들이 완전히 대박나게 돼 있는 거죠. 대여급의 종목들은 다들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는데 걔네들이 들어왔을 때 시장에서 연기금 동원돼 갖고 만약 크게 올리고 이렇게 되면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했던 회사들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좋겠죠. 저는 그래서 벤처 캐피탈이 되게 될 것 같은 업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혹시? 저는 뭐 증권주도 이번에 좋지만 진짜로 좋은 건 벤처 캐피탈이다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이구야, 뭐 많이 올랐네요. 네. 끝나기 전에 상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뭐 지금 28%면은 오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사신 분들도 이득 좀 나셨겠는데. 예. 자, 어쨌든 오늘의 히어로는 일단은 현재로는 DSC 인베스트먼트가 아침에 뭐 그렇게 높게 출발한 것도 아닌데 뚫었어. 네. 상을 못 칠 줄 알았는데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자, 상한가입니다. 예. 상한가. 예. 자, 오늘 시작하고 상한가 종목을 바로 친절하게 아까부터 안내를 드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이게 개인적으로 제 그 수익률 계좌 또 가이드 계좌의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거. 예. 지금 30% 비중으로 실어놨는데 30% 수익이 나가지고 요거만 800만원 네, 평가이익이 났습니다. 제 가이드 계좌에도 주수가 조금 더 많은데 3,400주가 있거든요. 여기 이것만 970만원 33%. 네. 어쨌든 현존하는 수익률은 굉장히 높게 나와 있네요. 다른 애들의 어려움을 얘 하나로 지금 커버가 될 정도로 오늘 아주 히어로 종목이 됐습니다. 순위가 올라가기면 순위가 올라가 지금 1등인데 어저께 첫날 모르죠. 오늘 제가 현재로는 이제 11.1%인데 11.7%인데요. 어제보다 한 7% 가까이 올라온 거긴 하죠. 근데 뭐 다른 분들이 더 열심히 했으면 뭐 순위가 내려가겠지만 그냥 상위권으로 있겠죠. 오늘도.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즐기다 보니까 10시가 됐네요. 자,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내일도 좋은 준비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후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